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재선에 성공한 후 중국을 향해 대만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절대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샤오관 국무원 대만 반공실 대변인은 우리는 일국명제의 방침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면서 대만 독립과 분열 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는 예전부터 제기되던 2020년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실제 침공한다면 그 시점은 2020년이 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 작업 속도를 고려했을 때 대만 침공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막아내는 시점은 그쯤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소속인 이스턴 연구원은 중공군이 2020년 대만을 공격할 비밀 계획이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전쟁으로 확대돼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먼저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 폭격을 하고 해상에서의 군함 공격 후 수륙 양용 장갑차로 지상 공격을 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대만 국방부는 2013년 발간한 국방보고서에서 중공군이 2020년 대만 침공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덩위현 중국 차차얼 학회연구원도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2020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오랜 기간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 둘째, 대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며 중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셋째, 대만에서 반중 세력이 점점 강해지며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넷째, 평화적인 일국량제 실현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지난해 19차 당대회 연설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겠다며 14개 국정운영 기본 방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홍콩을 겨냥한 일국량제와 대만을 목표로 한 조국 통일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을 중요한 해로 여겨온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은 샤오캉 사회로 진입하는 기준점이 되는 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상징적인 시기가 될 것이기에 2020년에 대만을 장악해 국가 위상을 높인 후 시진핑의 장기 집권 구상을 확실히 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대규모의 군기계화와 통신 시스템 개혁을 완료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대만과의 전쟁은 향상된 전투력을 측정해볼 시험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최근 정례적으로 대만 주변을 빈번하게 순찰 비행하는 것 역시 군사적 침공을 위한 사전 위협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중공군은 대만을 겨냥해 1,500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선봉 임무를 맡고 있는 중공군 제31집단군은 실전 훈련에서 최신의 미사일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리처드 피셔 국제평가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느린 국방개혁과 국제환경으로 인해 2020년의 무력 침공은 쉽지 않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무력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게 되면서 상황은 미중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무력 공격은 승산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병력으로만 보면 대만군은 21만 명으로 중공군 218만 명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군사비 지출도 대만은 작년 12조 원인데 비해 중국은 289조 원으로 훨씬 많습니다. 피셔 연구원은 군사력은 대만이 뒤지지만 대만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중국의 미사일 발사 30일 전에 군사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공군이 공격하거나 상륙할 수 있는 대만의 해안은 13곳 정도인데 이미 요새화되어 있는 대만의 해안 방어 체계를 감안할 경우 사전에 준비하면 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2년마다 내놓은 국방백서를 공표하면서 중국은 군사적 행동 범위를 서쪽 태평양과 인도양까지 늘리고 우리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침공에 대해 우선은 바다에서 공군과 미사일로 대처하고 그 후 연안 지상전에서 격퇴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책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또 대만군은 본토 방위에 중점을 둔 비대칭 전략과 장기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작년부터 미국에서 구입하고 있는 F-16V 전투기 총 66대 등의 이러한 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스콧 헤럴드 연구원은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개전 후 감당해야 할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양안전쟁에 개입할 경우 미국 잠수함이 대만을 공격하는 중공군의 40%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에 대비한 억제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쟁 발발 시 군사 개입 방안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 사령부는 의회에 제출한 대만의 안전 보장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무력 행사 반대를 천명하고 일단 미군이 개입하면 대만군과 연합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어떠한 비평화적 합병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대만이 스스로 중국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거나 미군의 지원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